자, 이제 그 물리학원 내용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과서 187쪽. 슉슉 슉슉슉. 아, 갈수록 애니메이션이 화려해지네. 사운드 효과까지. 오늘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얼마 안 걸릴 겁니다.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전자현미경입니다. 후자현미경 아니고 전자현미경. 시작부터 상큼하네. 다 무시하고 있어. 자, 일단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을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학현미경은 빛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광원이 있어요. 빛을 이용하니까. 반면에 전자현미경은 전자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전자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현미경은 이제 시료의 상을 얻기 위해서 가시광선을 이용하고요.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을 결국에 모아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유리등으로 만들어진 광학 렌즈로 과시광선을 굴절시켜서 시료에 이렇게 쬐는 거고요. 반면에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모으기 위해서, 휘게 하기 위해서 자기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렌즈라는 걸 이용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있으면 자기장 속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운동하면 자기력을 받죠. 그 원리로 이제 전자의 흐름을 제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학현미경은 주로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고 전자현미경은 눈으로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전자 자체가 우리가 볼 수 없죠. 눈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그래서 형광 스크린에 전자가 부딪히게 되면 흔적이 남게 되는데 그 흔적을 보거나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영상 장치로 보게 됩니다. 물론 광학현미경도 눈으로도 바로 볼 수 있고 영상 장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달면 되니까. 근데 전자현미경은 눈으로는 못 보고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신호를 변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광학현미경보다 전자현미경이 배율이 높다, 분해능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을 쓰겠죠. 안 그러면 광학현미경이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쉽게 이제 그 상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더 좋은데 배율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더 높은 배율의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파장이 1나노미터 이하입니다. 가시광선은 500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파장이 짧죠. 나 그래 저번에 다른 반 수업하는데 왜 애들이 멀뚱멀뚱 가만히 있네 했더니 빈칸이 없더만. 잘못 인쇄해줘가지고. 파장이 짧습니다. 따라서 회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회절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림자를 한번 떠올려 보면 회절이 잘 되면 그림자의 경계가 더 모호해지거든요. 그림자가 좀 선명하지 못하게 돼요. 반면에 이제 회절이 잘 되지 않는 조건이 되면 파장이 짧으면 회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그림자도 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현미경에서 나타나는 상도 파장이 짧아서 회절이 잘 되지 않으면 상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분해능이 좋고요. 최대 배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보아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수백만 배까지 가능하고요. 수천 배에서 수백만 배까지 가능하고 광학현미경은 대략 한계를 한 2000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전자현미경이 이렇게 배율도 좋고 그 상도 선명하고 분해능도 좋으면 전자현미경만 쓰겠죠. 근데 전자현미경은 또 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료를 제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현미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진공 상태에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물체에 부딪혀서 이제 투과하거나 반사된 것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가 가는 도중에 공기 분자라도 만나면 교란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최대한 빼내서 진공 상태에서 작동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명체에 안 됩니다. 뭐 완전히 안 된다기보다는 어렵습니다. 일단 진공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 있는 상태는 더더욱 어렵고요. 죽어 있는 상태의 생명체는 가능합니다. 가공을 해서. 그 얇게 만들거나 코팅을 해야 되는 가공이 필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템이라고 불리는 투과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투과시켜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사 전자 현미경은 이제 전자가 그 시료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전자가 재방출되면서 재방출된 빛을 보는 거거든요. 뭐 대략적으로 보면 반사된 것을 본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사가 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표면을 금과 같이 전도성이 높은 물질로 코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봐야 됩니다. 보통 금을 이용합니다. 금을 얇게 발라가지고 스프레이 형태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형식의 전자현미경을 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투과 전자현미경과 주사 전자현미경인데요. 투과 전자현미경은 TEM, 템으로 불리고 주사 전자현미경은 줄여서 SEM, 셈으로 불리는데 이때 EM은 전자현미경이라는 뜻이에요. 똑같겠죠? 근데 이 T는 투과잖아요. 투과. 그러니까 이제 투과.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투과. 그래서 T고요. 주사 전자현미경은 주사. 그래서 이제 S를 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교과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투과라는 뜻으로 T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겠죠. 그리고 주사라는 의미로 S로 시작하는 단위가 있을 겁니다. 찾아본다는 게 또 깜빡했네. 교과서도 내가 늘 뭐라 할 게 아니라 나도 교과서를 안 두고 왔다. 한번 찾아봐라. 자, 이 투과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요 용어에서 그 힌트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이 전자살을 시료에 투과시킨 후 이를 자기 렌즈로 확대해서 상을 얻습니다. 이때 전자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살은 뭐 파동 정도로 그러면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게 순 우리말인 것 같더라고요. 전자살, 빗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빗살. 그다음에 주사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전자살을 시료 표면에 주사할 때 방출되는 2차 전자를 검출함으로써 상을 얻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과 전자현미경은 시료를 얇게 만들어야 됩니다. 투과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주사 전자현미경은 이제 전자가 흡수되었다가 다시 재방출되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잘 일어나는 전기 전도성이 좋은 시료를 시료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은 시료가 있다면 표면에 금속막을 씌워야 합니다. 이때 이제 주로 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씌워서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상을 보면 이제 그 투과 전자현미경은 당연히 그 시료의 단면이 평면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사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입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입체가 더 좋잖아요. 대신에 그러면 다 셈을 쓰겠지. 근데 장단점이 있겠죠. 배율이 얘가 더 좋습니다. 템이 더 좋고 셈보다는 템이 배율이 좋아서 뭐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을 다르게 활용을 합니다. 그 상의 관찰은 이제 투과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상을 필름이나 형광판에 투사시켜서 관찰하고 그 주사 전자현미경은 이제 반사된 전자를 이제 그 모아가지고 영상화시켜서 영상 장치로 모니터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찰한 모습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템과 셈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평면 형태의 영상이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합니다. 7,950배
거의 10,000배에 가깝죠. 네, 요거는 이제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텅스텐 결정인데요. 굉장히 선명하죠. 근데 얘가 2080배인데 한 이 정도면 광학 현미경의 한계거든요. 근데 광학 현미경을 보면 한계니까 되게 별로 상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는 전자현미경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연수 기회가 있어가지고 들으러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자현미경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만든 전자현미경을 이제 실제로 시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가지고 항상 여러분 진로가 가장 큰 고민이잖아. 그래서 설명하시는 분이 너무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혹시 무슨 과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반갑게도 물리학과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대학원까지 공부하다가 석사, 박사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쪽 일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또 그쪽 반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에서 만들기 전에는 외국에서 주로 많이 수입해서 썼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에서 이제 가성비 좋은, 그러니까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성능은 비슷하게 나오는 걸 이제 만드는데 성공해가지고 그걸 이제 각 연구소에 이제 보급하고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잘 사시는 분이구나 뭐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학교는 이제 좀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전자현미경을 싣고 다니는 트럭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체험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요걸 봤어요. 요거 주사 전자현미경. 이제 시료 보니까 금색이더라고. 금을 입혀가지고 막 곤충 같은 것도 이제 박제시켜가지고 이게 금으로 입혀가지고 보니까 털 같은 거 되게 자세하게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제 또 하나 경험을 더 알려주면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원자까지도 보더라고요. 원자는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이제 다른 중학교 때 어떻게 기회가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전자현미경으로 1차로 고화질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 자체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원자가 보이더라고요. 원자가 약간 그냥 볼록볼록한 약간 휴지의 엠보싱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게 원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되게 신기했습니다. 전자현미경은 거의 원자 분자에 가까운 수준으로도 측정 관찰이 가능한 것 같아요. 물질파의 파장이 워낙 짧아서 가능합니다. 다 안 했네. 뒤에 옆에 남았네 하나. 요거 먼저 보자. 분해는. 자, 이거 다시 똑같은 대상을 관측한 거예요. 똑같은 대상을 관측한 건데 왼쪽은 빨간색으로 오른쪽은 파란색으로 관측한 겁니다. 근데 왼쪽은 이게 두 개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오른쪽은 두 개의 물체일 것이라고 거의 확실시 되죠. 그래서 요게 원래 두 개가 이렇게 두 개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이 분해능이에요. 분해능.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몇 미터 떨어져 있지만 한 수 킬로미터 밖에서 보면 하나의 점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뭐 확대를 해가지고 봤는데 두 개로 보이면 분해가 된 거예요. 그걸 하는 능력을 분해능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조건인데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분해능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죠. 분해능이 좋을 조건은요, 결국에 파장이 짧을 조건이에요. 그래서 회절이 잘 안 될 조건이 분해능이 잘 될 조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회절 때문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요 사이 틈에서 이제 회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습니다. 내만 좋겠네.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다. 분해능이 좋은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템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셈, 광학현미경. 이건 사실 외우기보다는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투과 전자현미경은 시로를 얇게 만들고 평면상밖에 못 얻잖아요. 하지만 배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셈은 입체 영상을 얻을 수 있지만 배율이 이제 템보다는 안 좋은 거고, 광학현미경은 눈으로도 쉽게 볼 수 있고 좀 더 간단하지만
이제 배율이 낮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현미경이 있으면 그 현미경만 살아남았겠지. 그래서 다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네. 요거는 그 기출 문제가 잘 없어가지고 우리 교과서 형성평가 문제에서 가져왔습니다. 문제 한번 살펴보면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전자현미경은 전자살을 사용하여 물체를 관찰합니다. 살이 맞나 보네. 미안하다, 이 대본에 다 있는 거라 가지고. 자네.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광학현미경은 대략 가시광선 파장 정도의 크기의 물체까지만 관찰할 수 있다. 한 수백 나노미터 정도가 되겠죠.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속력을 조절해서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에 비해 1000분의 1배 정도 작은 물체까지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한 0.5 나노미터 정도인데요. 0.1 나노미터 정도가 원자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원자 분자 수준까지 관측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전자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 맞죠? 예. 그래서 그 파동을 이용하는 거고요. 파동이면은 이게 그 볼 수 있잖아요. 반사되거나 투과되거나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 0이 전자의 속력이 빠를수록 더 작은 물체까지 관찰할 수 있어 했는데 드보로이의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속력이 빨라지면 운동량이 커지니까 파장이 짧아집니다. 파장이 짧아지면 회절이 잘 안 돼서 분해능이 좋아지고 또 높은 배율이 가능하죠. 그래서 0이도 맞습니다. 민수, 현미경의 분해능은 광학현미경이 전자현미경보다 좋지 않죠. 전자현미경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철수 0이 커플이 맞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학원 내용은 모두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 이게 진짜 그 여러분 그 전에 물리원보다는 내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전에는 프린트 만들면 85페이지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물리학원은 68페이지에서 끝났어요. 좀 추가 내용도 조금 더 넣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용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추가 문제 풀면 다 끝나게 되겠다.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